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에 대한 경호가 최근 들어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안전 위협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간부학교 준공식이 성대하게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둘러싼 경호대가 눈에 띕니다. 8명의 경호원들이 김정은 주위의 그림자처럼 밀착해 주변을 살핍니다. 평양 내부에서 이루어진 다른 일반 행사와 비교했을 때 경호가 대폭 강화된 모습입니다. 현장에 폭발물을 탐지하는 수색견도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 중에도 연설대를 중심으로 9명의 경호원이 일정 거리를 두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각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피격되면서 북한 내에도 테러 위협에 대한 긴장이 높아졌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에 대한 폭탄 테러도 있었고 또 슬로바키아 총리에 대한 피격 사건도 최근에 있었고 또 이란의 라이스 대통령의 추락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정상급 인물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전체적으로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큰 맥락 속에는 아마 있을 것 같고 특히 핵미사일 관련된 지휘 통제 체제에서 김정은이 정점에 있다 보니까 김정은에 대한 일종의 암살 위협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자신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공포심 그 위협 심리가 북한 내부적으로 또는 지도부 내에 상당히 팽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테러 직후 김정은의 경호대는 처음으로 의문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한층 높아진 경계태세를 갖춘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등장한 검정색 가방은 기관총 보관용 또는 방탄용으로 쓰일 거라는 당시 전문가들의 추측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넨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강화된 김정은의 경호에 대해 지난 22일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김정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는 일부 엘리트들조차도 자신에게 매우 화가 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엘리트층을 불충실하다고 비난하며 살해하기도 했으니까요. 그가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부대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북한 정권 내부에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고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접근은 통제되겠지만 북한 정권 내부의 행동을 취하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사진 촬영이 있던 다음날 행사에서 김정은은 마이바흐 벤츠를 직접 운전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삼엄한 호의를 받는 전날의 모습과는 상반된 이미지를 보이려는 듯 돌아갈 때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운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물론 그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저는 그가 자동차도 운전하고 항공기 조종도 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과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일반적으로 보안 서비스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 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운전자가 필요한 국가에서는 어떤 지도자도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이 개인적인 재미와 만족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물론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지위를 낮추는 운전을 함으로써 경호팀과 수행원들의 손발이 묶여 있어야 하는데 직접 운전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더 나아가 마이바흐 벤츠를 운전한 김정은이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분석했습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지도자가 직접 운전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자유분방함 그 다음에 북한 지도자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한편 제재에 대해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최근 조금 의도적으로 비웃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자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대북 제재의 무용론을 펼치는 일종의 하나의 행보로도 읽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전의 4월에도 이런 극성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양 화성지구 주택 건설장 방문 영상을 입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이례적으로 근접 경호에만 10여 명의 요원을 배치하는 등 신변에 대한 보호대책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평양 뉴타운 성격의 이곳은 1만 세대 살림집 공사 현장이라 주민들이 아직 살지 않고 있고 건설 노동자 등도 김정은 방문에 맞춰 접근을 완전 차단한 상태였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사실상 건물과 도로가 텅 비어 있는 데다 김정은에게 접근하는 주민이나 군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경우 강화 동향이 나타나 대북 첩보망을 가동해 배경을 파악 중이라고 귀띔했다. 북한 영상에는 김정은이 조용원 노동당 조직 담당 비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측근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건물 안팎을 돌아보는 장면이 나타난다. 또 현장 공사 책임자인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과 박훈 부총리 등 수행 간부보다 많은 10여 명의 경호원이 김정은을 둘러싼 모습이 담겨 있다. 대부분 손에 검은색 가방 형상의 제품을 들고 있었는데 유사시 요인 경호를 위해 펼쳐둘 수 있는 방탄 소재의 방호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호요원은 김정은 신변경호를 총괄하는 김철규 국무위원회 경위국장의 현장 지휘를 받아가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김정은이 현장을 떠날 때에는 차량을 둘러싸고 철통경비를 펼치는 장면도 연출했다. 김정은은 이날 마이바흐 풀만가드 S600 차량을 타고 나타났는데 북한은 번호판을 모자이크 처리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지난달 15일 푸틴이 선물한 아루루스를 처음 타고 강동종합온실 준공식에 나타났을 때 차량 번호판을 그대로 노출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김정은에 대한 경호 강화 조치와 관련해 최근 국제분쟁 등에서 드론 테러를 통한 요인 암살이 빈번해진 데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이 잇따르는 등 어수선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의 자동차 사랑이 도를 넘어 집착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고급 의전 차량을 여러 대 운용하는 것을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국적을 불문하며 차량을 사들여 경호 및 수행원용으로 투입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공개 행사장에 직접 차량을 몰고 나타난 모습이 관영 선전 매체에 공개되는 등 파격적인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 행사는 평양에 최근 완공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공사에 투입됐던 군인 건설자들과 설계 관련 인력, 준공식 축하 공연에 참가한 가수 등과 기념 촬영을 하는 자리였다. 김정은은 자신이 공식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주로 사용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50 최신형 차량을 운전해 나타나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내리는 장면을 연출했다. 1909년 설립된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마이바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럭셔리 라인을 대표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부터 이 차량을 애용했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과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때도 타고 나타날 정도로 애착을 나타내왔다. 그가 직접 이 차량을 몰고 나타난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김정은의 자동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대북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어왔다. 아버지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27살 나이에 권력을 거머쥔 김정은은 자신의 집무실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책상 위에 놓인 자동차 키가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김정은이 직접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실제 대북 위성 정보 등을 통해 그가 운전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한다. 부인 이설주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데 직접 차량을 몬 것이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수해를 입은 황해도의 논두렁길을 일본 렉서스의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타고 나타난 장면이 조선중앙TV로 공개되기도 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마이바흐 차량 문짝에 금장식을 한 국무위원장 상징 마크를 붙이고 다닌다. 우리 정보기관은 경호 목적으로 같은 모델의 차량이 3대 안팎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등에는 김정은의 차량 한 대를 경호의 전 차량이 둘러싸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의 상황을 막기 위해 2에서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운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차량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테러 등을 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경호 상황의 밝은 전직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은 미국 등의 김정은 참수작전 시행 가능성에 극도의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괴 아이만 알자와이리를 제거할 때 닌자 폭탄으로 불리는 초정밀 암살용 미사일인 알라인 X를 사용했는데 차량에 타고 있는 특정 인물만을 제거하는 능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정은의 경우 의전 차량으로 미국과 일본의 차량이 대거 동원되고 있는 정황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미 포드사의 승합 차량인 트랜짓을 수행원들이 타고 뒤따르고 일본 도요타의 SUV 브랜드인 랜드크루저가 앞뒤를 에워싸는 행렬이 북한이 공개하는 영상에서도 드러난다.
사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운구차로 미제 링컨 컨티넨탈이 동원된 점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주민들에게는 반미 반일을 강조하면서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 일본의 차량을 애용하는 걸 두고 이율배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정은의 행동이 미국 등 서방을 의식한 의도적인 행동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차량 반입 등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드러내 제재 무용론의 군부를 때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